안녕하세요. 실거주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레미안 라그란데의 옵션 분석을 진행해 볼 건데요. 실거주자 입장에서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의 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있는데요. 이 레미안 라그란데의 경우에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제공이 됩니다. 원래 이 아파트가 분양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발코니 확장이 기본 제공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. 최종적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제공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추가 선택 품목에 발코니 확장 비용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. 발코니 확장이랑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이 아니죠. 사실상 이 두 가지는 거의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필수 옵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다 선택하시고 가실 거예요. 그래서 발코니 확장 비용을 보게 되면 이 비용이 그냥 평균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지만 공기청정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 공기청정기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비용을 내고 추가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런데 평소에 나는 공기청정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왼쪽의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환기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 환기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은 가전입니다. 이 빌트인 가전 같은 경우에 모델명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빌트인 전기 오븐하고 인덕션의 모양을 보고 실제 모델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. 이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의 그냥 인덕션 빌트인 모델로 보입니다. 설치 비용까지 생각하면은 그냥 인덕션 정도는 추가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빌트인 전기 오븐 50리터짜리는 이 삼성전자의 콤팩트 전기 오븐으로 보입니다.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. 여러 가지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. 약간 아쉬운 거는 최신의 오븐들은 에어프라이 기능까지 있는데 비해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 기능까지는 있지만 에어프라이 기능은 없는 걸 볼 수 있어요. 사실 저는 오븐 같은 경우에는 LG의 광파 오븐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, 광파 오븐은 여기 보시듯이 에어프라이에 전자레인지, 오븐 세 가지 기능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븐 같은 경우에는 입주한 다음에 이 에어프라이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을 별도로 설치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현관 공기청정 시스템인데요. 이거는 84 타입밖에 없죠. 지금 이미지에 보시는 이겁니다. 센서 등하고 공기청정 기능이 함께 들어있는 모델인데요. 이거는 시중에 판매하는 모델이 아니라 레미안에서만 있는 옵션이에요. 사실 외부에서 출입했을 때 이 현관이 가장 지저분한 공기와 맞닿게 되는데 레미안은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조금 배려한 것 같습니다. 다만 아쉬운 거는 84 타입 이상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은 다기능 욕실팬인데요. 바로 지금 보이는 힘펠사의 휴젠트라는 모델인데요.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무드 조명 기능이 들어가 있고 습도를 자동 케어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블루투스를 연동해서 스피커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보시면 이 제품 자체가 환기 기능하고 온풍 기능, 제습 기능, 헤어드라이, 바디드라이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다기능 제품인 건 맞는데, 오래 산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사실 이런 전자제품이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. 욕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풍구가 달려 있다는 거지 디테일한 기능까지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신기해서 몇 번은 많이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비용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선택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. 네, 그 다음은 스마트 에코 샤워 수전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세비앙 바스의 이 수전 모델입니다. 이 제품의 특징을 보시면은 이 디스플레이에 유량과 온도를 표시한다고 되어 있어요. 쪽에 보시면 작은 디스플레이 창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유량과 온도가 표시되는 수전들 생각보다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.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미지에 보이듯이 세비앙의 원터치 샤워 수전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수납 공간 때문에 뭔가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저렇게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이 수납 공간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저는 굳이 44만 원이란 비용을 내고 이 수전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살균수 싱크 수전인데요. 이 제품도 세비앙의 제품이긴 한데 이거는 시중에 판매되는 모델이 아니더라고요. 여기 이렇게 살균수가 나오는 호스 라인이 하나 더 추가된 수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싱크 수전 같은 경우에는 터치형이 아니에요. 요즘에는 터치형 수전이 많이 나오고 있죠. 만약에 저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기본 수전이 제공되는데요. 나는 수전이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중에서 수전을 구매하셔가지고 별도로 설치하시는 걸 오히려 추천드립니다. 저렇게 살균수를 싱크 수전에서 꼭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, LG에서 나오는 빌트인형 정수기를 구매하시면 정수기 기능하고 살균수 기능까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수전은 수전대로 사용하시고 살균수랑 정수기를 이렇게 별도의 모델로 구매하셔가지고 설치하시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다음은 가구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. 일단 중문이죠. 중문도 요즘에는 필수적으로 선택하시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 일반 중문이나 자동 현관 중문이 있어요. 이거는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중문의 디자인도 깔끔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중문을 선택할 것 같은데 자동 중문은 굳이 선택하지 않을 것 같고 일반 중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선택하시는 분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안방 수납 강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. 우선 5구 타입의 경우에는 수납 공간이 부족하니까 붙박이장들을 많이 고려하고 계실 텐데 여기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에는 이 슬라이딩 장을 꼭 해야 되는 구조로 보입니다. 이쪽 면에 슬라이딩 장을 짜면 이 반대쪽으로 침대가 와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 침대의 길이를 보시면은 대략 한 이 정도 라인이 나와서 이 침대를 이쪽 벽 쪽에 놓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이쪽에 슬라이딩 장을 짜면 침대를 이쪽으로 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쪽이 굉장히 협소해지죠. 그래서 이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짜는 붙박이장은 반드시 슬라이딩 장으로 짜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붙박이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하시는 분들은 거의 무조건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84 타입은 공간이 조금 넓기 때문에 이쪽에 슬라이딩 장을 짜도 훨씬 더 넓게 짤 수 있고, 그리고 슬라이딩 장을 짜면 이 안에 이런 의류 관리기장, 요 스타일러죠, 그리고 화장대까지 한꺼번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84 타입도 이 장은 웬만하면 넣는 걸 추천드릴게요. 다음은 주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우선 주방 고급화 옵션부터 먼저 살펴볼게요. 주방 고급화 옵션이 주방 가구하고 벽체 상판을 고급화시키는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상판이 엔지니어드 스톤이 제공되고 있고 벽 같은 경우도 타일이 제공되고 있어요. 그런데 이거를 고급화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스톤의 색깔을 변경할 수 있다거나 이런 가구의 고급화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톨장 부분을 구성하셔야 되는데요.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가 있어요. 이 5구 타입의 모델하우스에는 홈 카페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서랍하고 위쪽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 김치 냉장고를 놓을 자리가 아예 없어요. 이렇게 냉장고장이 냉장고만 딱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5구 타입은 이쪽 영역을 김치 냉장고장으로 짜셔야 나중에 김치 냉장고까지 이쪽에 넣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반면에 84 타입 같은 경우는 공간의 여유가 굉장히 많죠. 84 같은 경우에는 주방 톨장이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어차피 냉장고장 자리가 짜져 있고 여기가 홈카페장으로 들어갈 만한 공간은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래서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하우스에 있는 비스포크형 냉장고장만 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비용 자체도 굉장히 저렴하죠. 네, 그 다음은 조명 옵션인데요. 저는 집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조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. 그런데 이 레미안 라그란데 거실 조명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. 이 라인 조명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모습이 전혀 고급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. 오히려 이 기본 등이 훨씬 나은 것 같거든요. 이 기본 등은 심지어 이렇게 무드등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어요. 제가 이 조명이 왜 아쉽다고 말씀드리냐면 얼마 전에 있었던 운정자이의 이 모델하우스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. 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 조명 자체를 이렇게 우물 천장 안쪽에 넣는 데다가 이 천장 쪽에 타일 마감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실링팬까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전체적인 거실 느낌을 보셔도 이 등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빠져 있죠. 그런데 레미안 라그란데의 조명은 교차로 보여드리니까 더 아마 비교가 많이 되실 텐데 정말 별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거실 조명 고급화는 절대 선택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반면에 식탁 조명 고급화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자체를 예쁜 걸 잘 고른 것 같긴 해요. 그런데 뭔가 이 왼쪽에 있는 라인 조명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탁 조명이 일치감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조명을 할 거면 차라리 입주를 해서 조명 공사 업체에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낼 수 있는 다른 조명을 선택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다음은 아트월 부분인데요. 아트월 같은 경우에 2가지의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. 이 브론즈 알마니 같은 경우는 여기 어두운 색상, 칼라카타 오로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 밝은 색상의 타일인데요. 이 모델하우스에 있는 것처럼 TV 뒤쪽에 어두운 타일을 넣고 이 소파 뒤쪽에 밝은 타일을 넣는 거는 조화가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옵션은 선택하시려면 한 가지만 하실 게 아니라 이 브론즈 알마니하고 이 칼라카타 오로 2가지를 양쪽에 같이 사용하셔야 훨씬 더 고급감이 있을 수 있어 보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렇지만 이걸 선택하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아트월이 들어가 있어요.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색상의 이 대형 아트월을 시공했을 때 오히려 더 거실이 좁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선택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하지만 저는 84 타입도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
마루 같은 경우에도 이 광폭 광마루 옵션하고 원목 마루 옵션이 있는데, 강마루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죠. 별도로 비용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조금 밝은 색상과 그냥 이런 우드 색상에 가까운 두 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유상 옵션으로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강마루만 시공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추천한 옵션 가격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우선 5구 타입부터 진행해 볼게요. 확장 1200만원, 그리고 빌트인 가전 중에 인덕션 78만원, 그 다음에 중문 180만원, 그리고 슬라이딩장 583만원, 그리고 김치냉장고장 173만원, 이렇게 해서 총 2214만원이 됐고요. 84 타입의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 1320만원, 인덕션 78만원, 현관 중문 190만원, 그리고 슬라이딩장 898만원, 그리고 비스포크형 냉장고장 57만원, 이렇게 해서 총 2543만원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옵션을 선택을 다 했는데 옵션 가격은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일단 옵션 중에서 제가 오븐도 선택하지 않았고 식기세척기 옵션도 선택이 없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입주하셔서 추가로 설치를 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, 거의 기본에 가까운 옵션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분양을 받았을 때 최소한 선택해야 되는 옵션만 했을 때 가격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. 그렇게 해서 제가 평균 분양가랑 한번 더해 보니까 5구 타입의 경우에는 옵션 포함해서 대략 한 8억 6천만 원 정도,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억 8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나왔습니다. 레미안 라그란데 아파트 경우에 예상했던 가격보다는 다소 높게 나오긴 한 것 같습니다. 레미안 라그란데하고 멀지 않은 위치에 있었던 장위 4구역의 장위 자이 레디언트랑 비교를 해보면 타입별로 5천만 원 정도가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장위 자이 레디언트의 경우에 작년에 분양을 했으니까 올해 더 비싼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, 입주 시점이 오히려 레미안 라그란데가 더 빠르죠. 이 레미안 라그란데만 자재값이 올라서 그렇다고 하기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. 바로 아파트 자체가 기둥식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벽식 구조하고 다르게 층간 소음이 조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하지만 일반 분양이 대부분 저층인 점을 감안했을 때 꼭 청약만이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레미안 라그란데는 조합원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도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셔야 될 텐데요. 제가 레미안 라그란데의 조합원 물건을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한번 찾아봤고, 실제로 이 근방에 부동산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매물들을 한번 찾아봤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조사했을 때는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매 가격이 대략 한 6억 3,800만 원에 추가 분담금 3억 1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9억 5천만 원 선 내외에 물건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분양가랑 비교해보면 조합원 물건이 대략 한 1억 정도가 높다고 보이는데요. 조합원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옵션도 일반 분양보다 좋을 뿐더러 층도 고층이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. 다만 여기 보이시는 매매 가격이 거의 현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금 유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들은 조합원 매물도 추천을 드릴게요. 다만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점은, 이 조합원 물건이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부동산을 돌았을 때도 프리미엄 비용이 이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,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정도 프리미엄에 실제로 거래된 실거래는 없다는 점을 한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 매수하는 비용이 과연 적절한 비용인지는 매수자분께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레미안 라그란데 옵션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가격에 대한 생각을 짧게 말씀드렸는데요. 실거주자의 입장에서 더 좋은 분석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